삼신의사 한상훈입니다. 오늘은 난임 진료에서 도움이 되는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궁 내시경 제일 많이 하고 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수술이고요. 자, 그럼 이제 고민이 됩니다. 예전에는요, 난임인데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궁을 건드리면 뭔가 임신이 잘 안 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난소를 건드리면 임신 자체가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옛날 어른분들이나 또 어머님들은 수술하는 걸 많이 반대들을 하고 계십니다. 스코프를 보는 느낌을 가져요. 그 이유가 망원경을 보면 멀리 있는 걸 보죠. 마이크로스코프라서 현미경은 작은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보듯이 자궁 내시경은요, 위내시경처럼 이렇게 기다란 스코프로 카메라로 보는 거예요. 요 끝을 자세히 보면 자궁 안을 볼 수 있어요. 이 카메라가 자궁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장내시경은 항문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자궁 내시경은 질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보셨지만 3에서 5mm 정도 되는 스코프를 자궁 안에 거치를 하고 그 안에서 자궁 안의 색깔, 이상 여부, 출혈 여부, 그 다음에 용종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바로 그 수술 현장에서 이상이 있는 걸 제거를 합니다. 광원이 연결이 되면 요 끝에서 빛이 나가면서요, 이 뒤에 이거를 확장시키는 스코프이 또 따로 달리게 되어 있어요. 이 스코프를 이렇게 결합을 하면, 물론 무균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모니터에 사진처럼 안의 자궁 모습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망원경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요즘엔 기술이 발달해서 이 작게 보이는 걸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해상도를 높여서 진단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궁 내시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궁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출혈이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초음파를 볼 때 혹이 있는 경우, 유착이 의심되는 경우, 출혈의 경우에는 들어가서 지혈도 하고요, 혹도 다 떼내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팔자 루프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절대 못 꺼내는데 카메라를 보고 자궁 내시경으로 꺼내게 됩니다. 난임의 영역에서는 유산이 자주 되는 경우, 유착이 의심되는 경우, 내막이 너무 얇은 경우, 그런 경우에 진단적 자궁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자궁 내막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면 착상력이 당연히 올라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관 아기 하는 사이에 임신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소파 수술은 자궁 내시경이 발달하지 않을 때 최강의 치료였어요. 자궁 내시경은 카메라를 보고 그 혹만 딱 띄는 거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고, 난임의 영역에서 자궁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상이 있는 것만 딱 떼기 때문에 표적화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수술은 사전 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수술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지 공감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걸 조절하고, 그 다음에 질염이 있는 경우에 자궁 내시경을 하면 염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염증 치료도 하고, 수술 전날 자궁 경부를 숙화시키는 준비를 해요. 장내시경 할 때 장을 비우는 약을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또 수면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8시간 정도의 금식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생길 수 있는 위험한 내용들도 다 미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을 때는 생리가 끝날 때입니다. 그런데 또 궁금해지죠? 아니, 출혈이 너무 많아서 출혈이 멈추지도 않고 생리를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언제 하나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다만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해도 되나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폐경기의 경우는 또 생리하고 상관이 없이 의심이 되는 순간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지금 폐경기 여성분들은 자궁 경부암보다 의외로 자궁 내막암이 좀 더 빈도가 올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아스피린이나 이런 약들은 미리 중단을 하고요, 또 가임기 여성은 임신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는 당연히 수술 중에 당 조절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 처치나 약물 치료를 하고요, 수술 당일은 모든 수면 마취가 그렇지만 운전을 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나 뒷물 하거나 탐폰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는 지나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술 도구인데요, 이게 5mm 짜리예요. 저희 병원에서는 10mm 짜리도 씁니다. 5mm 짜리는 진단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10mm 짜리는 더 큰 걸 치료하기도 하는데, 스코프를 보고 모니터 연결해서 크게 확대한 다음에 모니터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딱 떼내게 되죠. 의외로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듯이 작게 있는 것도요, 정확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하면 제일 걱정을 해요. 보통은 합병증, 후유증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뭐 등산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면 피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후유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궁 내시경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위내시경을 하고
후유증이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진 않죠. 그만큼 많이 하고 안전한 시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궁내시경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내시경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요.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자궁이 뚫릴 수 있다, 복막염이 생긴다, 자궁 내 감염이 있다,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1500건 해서 여태까지 골반염으로 간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보통 제일 흔한 건 이제 마취를 하니까 구역질이나 두통, 하복통 정도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1%인데요.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 저는 설명드리고요. 실제 임상에서는 합병증의 빈도를 물어보시다 보니까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보다도 전 더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5분에서 30분이고요. 그 수술을 딱 보면 소위 말해서 견적이 나와요. 몇 분 걸리고 어떻게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대개 제가 하는 수술의 평균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고요. 마취 깨고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30분, 4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 후에는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생리통이 심한 정도지만 대개 1시간 정도 내면 수술 안 한 것 같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십니다.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지만요. 수술의 범위에 따라 달라요. 너무 깊게 하거나 너무 큰 수술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제를 많이 하고 지혈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서 맥박이나 활력지혈을 보는 게 좋아요. 보통은 하루에서 3일 정도 내면 회복이 되고요. 2주 정도면 거의 뭐 수술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병원은 당연히 열이 나거나 열이 난다는 건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대소변을 잘 못 보는 경우, 하복통이 심한 경우, 출혈이 많은 경우입니다. 아니면요. 옛날에는 시험관 아기를 해서 수정란을 좋은 거를 많이 만드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또 하나 큰 파트가 수정란을 잘 착상시키는 거예요. 착상시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궁이잖아요. 당연히 이 자궁을 건강하게 만들면 착상력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가 안 좋으면 위내시경 하듯이 자궁내시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내시경을 통해서 자궁 내부를 직접 관찰하고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난임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착상을 좀 했으면 하는 곳에 일부러 약간의 더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그쪽에 살이 더 많이 잘 자라면서 내막도 활성화가 잘 되고 착상력도 올라갑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난임에서 하냐면요. 나팔관 조영술을 했는데 좀 유착이 의심되거나 자궁 내막 정밀 초음파를 했는데 혹이 의심되거나 배란기 때 출혈이 좀 많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궁 내막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깨끗하게 정리되면 새롭게 내막이 자라면서 착상력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 여성분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혈이 많아서 배란기 출혈이 있고요. 생리가 끝나는데 또 출혈이 있어요. 출혈이 있으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병원에 오면 자궁내시경을 안 하면 약을 먹거나 지켜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번 하다 보면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 이런 위험도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초음파를 보고 자궁내막에 혹이 관찰됐을 경우에 자궁내막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유산이 많이 되는 분이 계셨어요. 두 주를 확인했어요. 기뻤죠. 그리고 아기집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심장 보러 갔는데 심장이 잘 안 뛴다거나 이런 경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 할 때는 좀 속이 상하고 두 번부터는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를 하면 의외로 또 임신력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수술은요, 환자분들이 많이 와서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수술이나 시술은 전문가에 의해서 시행해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거기 때문에 맡기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결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서 상의를 충분히 하고 본인이 동의한 후에 어떤 시술을 하는 게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요, 난임 영역에서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진료를 해보면 수술을 해서 난임이 되는 그런 분은 거의 없었어요. 수술을 해서 오히려 난임이 치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자궁내시경과 난소낭정 흡인술은 난임 치료에서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설명드립니다.